총선 선거구가 10개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김제, 부안과 완주, 무진장 등 새로운 선거구가 탄생하고 격전도 예상됩니다. 출산 사실을 숨긴 이주 여성의 결혼은 결혼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 뿌리 깊은 편견을 들여다봅니다. 군산에 소나무 재선충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11만 그루를 베어내고 추가로 수만 그루를 더 베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권 뉴스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가 10석으로 결국 한 석 줄게 됐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구는 모두 일단 조정 대상입니다. 뒤늦은 합의에 불만이 많은데 최종 선거구는 오는 26일쯤에나 확정됩니다. 이창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정치권의 계획대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13 총선에서 전북은 기존 11개 선거구에서 한 석이 줄어든 10개 선거구로 총선을 치릅니다. 전주 갑을병과 익산 갑을, 군산은 전과 동일하지만 나머지 시구는 인구 하한선에 맞춰 새로운 조합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김제 완주를 분리해 김제는 부안과 완주는 진안무주 장수와 묶고 정읍은 고창과 남원 순창에는 임시를 포함시키는 조정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선거 획정 기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거 획정안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10개의 선거구로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거구 조정으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곳은 김제 부안 선거구입니다. 김제 부안은 더민주 소속으로 나란히 3선이자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성, 김춘진 의원의 고향으로 경선부터 정치 생명을 건 맞대결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뒤늦은 선거구 합의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그간 선거운동에 극심한 제약과 불편을 견뎌야 했던 정치 신인들은 숨통이 트였다면서도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제 김제를 지금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과연 얼마나 그 김제 시민들께 저의 생각과 뜻 그리고 제 얼굴을 알릴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이후 무려 70일 넘게 이어져온 선거구 소멸 사태의 승자는 말 그대로 기득권을 온전히 누려온 현역 의원들 뿐입니다. 사상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 속에 현역 심판론 역시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봉인을 해제해 내일 소속 전 의원에게 공천 면접에 참석할지 여부를 친전 형식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시킬 하위 20% 의원은 10명에서 최대 16명으로 관측되며 도내 현역 9명 가운데 한두 명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도 모자라 이혼 소송까지 당한 결혼 이주 여성이 있습니다. 도내 결혼 이주 여성만 10,000명에 육박하는데 개인의 기구한 운명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은 결혼 전에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이주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판결 취지보다 더 이목을 끄는 것은 결혼 이주 여성 A씨가 걸어온 기구한 운명입니다. 지난 2012년 베트남에서 김제로 시집온 A씨는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돼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뒤 남편은 A씨가 13살 때 당한 성폭행으로 출산한 사실을 숨겼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명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들은 이주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도구적인 입장에서의 기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인종차별에 대한 깊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인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쉼터에서 지내는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남편에게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이혼,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지난 2005년 4,100여 건이었던 이혼 건수도 재작년에는 배 이상 늘어 9,000건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홀대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에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의 어떤 논리가 개입되면서 이주 여성들을 소위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격체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주 여성들이 많은 어떤 핍박을 받고. 도내 결혼 이주 여성은 9,400여 명. 이들이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돌봐주는 방문 보건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내실화도 대상자 확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79인 정모 할아버지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간호사를 기다립니다. 간호사는 정 할아버지의 지병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초적인 건강 점검을 진행합니다. 내가 이제 불편한 일이 있다든지 좀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러면 요청하면 또 오세요. 2006년부터 보건소 간호사가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방문 보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12명의 간호사가 5,500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8가구를 감당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마스크 있으면 마스크도 쓰시고 그런 것은 잘해요. 옷도 여러 겹으로 껴입고 나가셔야 돼요. 이동 시간을 감안하면 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30분을 넘기기 어려워 건강 점검과 안내를 하다 보면 숨 돌릴 틈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체류 시간과 방문 횟수를 늘려야 하는데 예산에 묶여 간호사 채용 확대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좀 오래 머무르고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그 피드백을 계속 주시거든요. 노후가 불안한 고령 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방문 보건 사업. 양과 질을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등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으로 도내 서해안 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감염된 소나무 제거와 예찰 활동 등 앞으로 산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군산 월명공원에 심어진 수령 수십 년의 소나무들이 무더기로 베어져 일대가 횡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들로 지난 넉 달 사이 이 공원에서만 4만 그루가 벌목됐습니다. 소나무가 무성했을 때는 운동하기도 좋고 그 안으로 또 올라가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죠. 그 마음이. 너무 홍하니까. 군산 지역은 총 15만 그루가 재선충에 감염돼 지금까지 11만 그루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재선충은 군산과 임실, 순창 지역으로 퍼져 많은 소나무들이 고사했습니다. 특히 솔껍질 각지벌레나 좀벌레로 피해가 난 군산 지역 해송은 재선충에는 더욱 취약해서 확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대부분 해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송이 다른 소나무에 비해서 재선충 확산 속도가 좀 이제 빠르다고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좀. 산림 당국은 일단 재선충 소나무들을 잘라내 줄기 안에 서식하는 애벌레를 죽이기 위해 파쇄 작업을 벌이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벌목 지역에는 편백나무를 심어 산림 재생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재선충 퇴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지역은 소나무 반출이나 이동이 제한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전주시 금상동 완주 순천 간 고속도로 상행선 덕진 1터널 부근에서 2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정모 씨 등 탑승객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으며 경찰은 화물차가 터널 사이 회차로를 통해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탐지나 농축산물 검역, 인명 구조 등의 후각이 뛰어난 개가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수입하던 이 특수 목적견에 체세포 복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트리버종 한 마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뛰어 올라가더니 가방에 코를 대고 킁킁대기 시작합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반입 금지 품목인 육포가 들어있습니다. 상자 수백 개가 쌓여 있어도 벽 속에 감춰놔도 감쪽같이 물건을 찾아냅니다. 농축산물 검역과 마약 탐지, 수색이나 폭발물 탐지 등 다방면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특수 목적견. 지금까지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1년부터 우수한 개를 선발해 체세포 복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연 번식을 통해서 이제 얻은 생산된 개하고는 거진 100%를 보이니까요. 그건 한 20%, 25% 정도 보이거든요. 지난 1월에는 지난 8년간 인천공항에서 마약류 적발을 해온 리트리버종을 복제해 5마리의 새끼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복제에 성공한 특수목적견 5마리 중 2마리는 공군과 경찰청에, 그리고 나머지 3마리는 관세청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번에 태어난 5마리와 현장에서 활동 중인 33마리, 훈련 중인 11마리 등 총 49마리의 복제견이 활약하게 됩니다. 복제견 생산률이 낮은 문제를 더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더 높일 수 있다면 정부 각 기관에 더 많은 복제견을 보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제 기술이 진보하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우수 특수견들의 보급률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2천여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9.8%로 3개월 전에 비해 28%가량 상승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3, 4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 영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 공시지가가 혁신도시 개발과 한옥마을, 새만금 지역 관광 수요 등으로 지난해보다 4.09% 올랐습니다. 땅값이 오른 지역은 부안군 5.38, 전주 완산 5.22, 남원 3.18, 익산 2.96% 등이었으며 도내 공시지가는 지난 2000년 이후 해마다 2.2%에서 최대 5.3%까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AFC 챔피언스 리그 조별 경기 후반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 현대가 일본 FC 도쿄에 앞서 있습니다. 전북 현대는 전반전 이적생 고미열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는 등 공격적인 전술 운영으로 FC 도쿄를 상대로 경기를 효과적으로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는 FC 도쿄 외에도 중국의 장수 수닝과 베트남의 빈정을 상대로 16강 티켓을 놓고 조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유실수와 조경수 묘목 등 60종 6만 6천여 그루를 다음 달 한 달간 20%가량 할인 판매합니다. 유실수 가격은 그루당 2,000원 안팎으로 완주군 이서 묘목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중고등학생을 택시로 하교시켜주는 안심 통합택시가 남원시에 다음 달 도입됩니다. 안심 통합택시는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마을 거주 학생으로 학생 부담은 1,000원,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합니다. 군산의 대표 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 35톤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군산시는 친환경 재배와 엄격한 가공 공정을 거친 군산 쌀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수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개성공단 폐쇄로 대금 회수 등의 막대한 피해를 당한 관내 2군데 입주업체에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